에고시티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해중독, 야동중독이 억압된 감정에서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평온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야동 중독이나 중독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아. 왠지 저 친구는 그럴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해 중독, 야동 중독, 섹스 중독, 원나잇 중독, 클럽, 이런 거에 빠져 있는 분들, 또는 밤문화, 유흥문화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성과 관련된, 성적으로 관련된 수치심 또는 두려움, 또는 어른들로부터의 어떤 약간의 모욕, 또는 약간의 협박, 또는 조금 더 세게 나간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성과 관련된 미세하지만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른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일들은 대부분 그냥 묻히고 지나갔죠. 이런 성과 관련된 수치심이나 또는 모욕, 또는 어른들로부터 잘못된 교육들을 받은 경우에는 이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감정들이 야동을 통해서 또는 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탈출구가 되는 거죠. 그 탈출구가 되는 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제가 연구하던 책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실제 상담에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대부분 묶여있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 묶여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제 지나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에서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데는 거의 한 30년이 넘게 걸렸네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성과 관련된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런 경험들, 피해받은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남들한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한테 말하는 순간 나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그 경험 자체를 내가 사실은 피해자지만 내가 스스로 못난 사람이다, 또는 내가 그러한 사건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오해까지 겹치게 된다면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사건들이 한 두세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넘겼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모든 사건, 그 수치스러웠던 모든 기억들, 그런 사건들을 다시 대면하고 마주하고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고 가해자들을 응징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무의식 속에 있던 그 기억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내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러한 억압들이 결국은 야동 중독이나 자해 중독으로, 또는 섹스 중독,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된 감정들, 묶여있는 감정들은 정말 뭐랄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그 감정이 폭발하는 해소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야동 중독 또는 섹스 중독,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와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들로부터 영원히 완벽하게 해방되고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모르던 또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쳤던 그 트라우마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대면하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어떤 강의를 듣던, 어떤 명상을 하던, 어떤 좋은 책을 듣던, 어떤 좋은 강의를 듣던 절대 100%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